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참 불우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는 늘 눈치를 보고 불안하게 지내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아닌 아들로 태어났다면 저희 어머니도 그럴 것이고 저도 할머니에게 구박 대신 예쁨을 받고 자랐을까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고 눈치를 보다 결국엔 치매까지 걸리시게 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눈치를 보고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어요. 오로지 손자만 바라는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를 낳고 나서는 할머니의 구박에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어요. 워낙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낳고 난 후에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 상태가 엉망이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할머니는 빨리 둘째를 가져야 한다며 어머니를 압박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몸이 더 쇠약해졌고 유산을 몇 번 하는 바람에 이제는 임신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집안 대를 끊어놨다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죄를 지은 것 마냥 숨죽여서 지냈어요.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늘 당하고만 있는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 바보 같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쿵쿵거리며 뛰고 있어도 여자가 왜 이렇게 쿵쾅대니? 좀 조용하게 놀 수 없어? 이러시고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옷이 엉망이 되어 들어오면 여자가 옷이 크게 뭐냐?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여자가 그걸 배워서 어디에다가 쓰냐? 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하는 말마다 여자가 를 넣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도 밖에서 친구들과 공 하나를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저희 할머니에게 혼이 날까봐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 괜히 미안해진 저는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 할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끌끌 차셨어요. 푸른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들어와? 바로 들어온 거예요. 밖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는데 빨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이 할머니가 꼭 소리를 질러야 들어오지? 다른 친구들도 아직 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애랑 너랑 같어? 여자가 어디? 여자가 왜요? 할머니도 여자면서. 뭐?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너 지금 꼴을 봐라. 그게 여자애냐? 아, 할머니 말 듣기 싫어요. 아니 요것이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는 제 엉덩이를 때렸고, 저는 아프다고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자신의 뒤로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잔소리하던 것을 어머니에게 화살을 옮기셨어요. 너는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여자애가 조용조용하게 얌전하게 클 것이지 누굴 닮아서 남자애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있는 건지. 죄송해요. 네가 너무 오냐오냐 그러니까 애 버릇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아싸리 남자애였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어디 여자가 말이야.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한바탕 퍼붓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마당에 냅다 던지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싫다며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 못 쓴다며 저를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저의 얼굴을 씻겨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곧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며 제 가방을 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함께 하면 좋을 텐데 할머니가 가방 하나 사러 가면서 온 가족이 줄줄이 나가냐며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같이 오질 못했어요. 저는 여러 가방들 중에서 제일 예쁜 가방으로 골랐어요. 아버지는 이왕 나온 김에 예쁜 원피스도 하나 사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아버지는 하얀색 원피스가 예쁘겠다며 입어보라고 했고 옷을 갈아입은 저를 보고 양쪽 엄지를 치켜 세우며 예쁘다며 웃어주셨어요. 가게 사장님은 아버지가 보는 눈이 있으시다며 아버지를 칭찬했고 이 원피스에는 운동화보다는 분홍 구도가 더 잘 어울리겠다며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한번 신어보라고 제 앞에 놓았어요. 너무나 예쁜 구두였어요. 저는 구두를 신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는 신이 나서 운동화를 벗고 분홍 구두를 신었어요. 하얀색 원피스에 분홍색 구두를 신고 있는 저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고 있으니 공주님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라고 사주는 거라며 구두도 같이 사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주신 옷과 구두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빨리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부르다가 멈칫했어요. 마당에는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고 할머니가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오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하며 그 여자에게 쫓아갔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빠, 오랜만. 당장 안 나와? 내가 못 올 곳에 왔어요? 당장 나가! 싫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요? 뭐야? 이 아이 안 보여요? 뭐? 이 아이 당신 아이야.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설마 버리지는 않겠죠? 지웠다고 했잖아. 처음엔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뭐야? 이 집에 대해 이을 사람 없다며? 그만하고 이리 나와. 아버지는 그 여자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 여자는 막무가내였어요. 할머니는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을 했고 그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다급하게 따라 들어갔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방에서는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너무 무서워 어머니의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우자고 말씀하셨어요. 방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다가왔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호통을 치시던 할머니는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를 안고는 싱글벙글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이 아이가 우리 집 장손이라며 앞으로 잘 돌봐야 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는 그럼 어쩌냐며 제가 아들이었다면 이러지 않는다며 이 애가 끊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준 복덩어리라며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 역시 새침하게 할머니의 옆에 붙어서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긋 웃고 있었어요. 저는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울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어디 여자애가 아침 대바람부터 울고 있냐며 화를 내셨어요.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는 불이 나게 들어왔고 어머니에게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어머니는 다 필요 없고 당장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조금만 이해해달라며 내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집을 얻어 내보낼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달라고 말했어요. 며칠 동안 그 여자의 밥까지 차리게 된 어머니는 밤만 되면 눈물을 흘리셨고 처음에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던 아버지 역시 그 여자의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시고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툭하면 우리 장손 거리며 제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점점 풀이 죽어갔고 말수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와 어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고 그 여자와 저만 집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너 순자라고 그랬지? 화장실 다녀올 테니 애기 좀 보고 있어. 네. 저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아기는 방긋방긋 웃다가 옹알옹알 거렸어요. 저는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따라 웃다가 순간 아기가 미워졌어요. 그 여자와 아기 때문에 아버지를 빼앗기고 할머니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든 저는 누워있는 아기의 볼을 세게 꼬집었어요. 그러자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게 됐고 그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아기를 껴안은 채 저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오면서 다 봤는데? 이것 봐. 볼이 금세 빨갛게 부풀어 올랐잖아. 요것이 어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여자는 또다시 제 머리를 주먹으로 콩 쥐어박았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에 갔다가 돌아온 어머니가 저를 발견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뭐? 가만히 있는 애 볼은 왜 꼬집어? 애미나 자식이나. 뭐라고? 주제 파악이 됐으면 빨리 나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여기에 살고 싶으실까? 너 말 다 했어? 어머니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놓고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그 여자는 휘청거렸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어머니를 떼어내어 마당으로 밀쳤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지신 채로 마당에 엎어지고 말았어요. 놀란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할머니는 아기가 놀라지는 않았냐며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장손에게 손 하나 까딱 잘못 놀렸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그 여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탁탁 털며 일어나시던 어머니는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그 방을 노려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고 정말 아기를 꼬집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랬다고 사실대로 말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더라도 아기는 죄가 없으니 말 못하는 아기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끼리 나가서 살면 안 되냐고 떼를 썼고 어머니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날 저녁 짐을 챙기고선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무작정 나와 갈 곳이 없었던 어머니는 제일 먼저 오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와 함께 살았어요. 저와 단 둘이 살 작은 방을 하나 구하고 그 근처에 있는 부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어머니는 일이 많을 때에는 집에까지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어머니는 잠을 쪼개가며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몸만 더 힘들어지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침도 많이 하게 되시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하시는 바람에 등이 굽으셨어요. 어머니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도 병원에 갈 돈도 아깝게 생각하시고는 파스를 붙이며 힘들게 사셨고 저는 그런 가난이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벌 때보다는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졌고, 저는 어머니에게 일을 그만두시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직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아픈 몸으로 일을 하는 바람에 몸이 나빠질 대로 다 나빠져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저의 계속되는 설득에 어머니는 부업장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셨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지내온 탓에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공장을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성격 때문에 주위에서는 남편을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 중에는 저도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남편 덕에 저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나이가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우리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순자씨, 나와 함께 할래요? 네? 순자씨랑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왜? 순자씨는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혹시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몸도 허약하신 듯 혼자 두기가 그래서요.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살면 결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저는 좋지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순자씨 어머니면 제 어머니와도 같은걸요?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으실까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정을 듣고도 반대하실 분들도 아니시고요. 고마워요. 그럼 저랑 결혼하는 겁니다. 네. 저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소개했고 결혼해서 저희와 같이 살자는 말에 어머니는 미안해서 안 된다며 거절하셨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니 자신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며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고 어머니 역시 남편의 마음이 예뻐 그러기로 했어요. 저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방 하나밖에 없는 곳이라 방 2개가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어요. 저희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집안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잔업을 하고 늦게 마치는 날에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 남편의 저녁을 걱정 안 해도 돼서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모두가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더라면 좋았을걸.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머니의 몸이 더 쇠약해져 몸져 누워있는 날이 많아지자 남편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집안이 우울해지는 것 같다며 웃으면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말에 가시가 있는 듯이 말을 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이 갖는 것을 미루자고 말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이가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면 혼자 벌어서 힘이 드니 아이가 없을 때 조금 더 벌어놓고 그때 가지자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은 내심 섭섭해했지만 저의 말도 맞는 것 같다며 저의 뜻대로 하기로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자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괜히 어머니에게 툴툴거리며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남편과 많이 싸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또 자신 때문에 딸 부부가 싸우는 것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루는 잔업이 있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늦게 마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제 오냐? 아직 밤에는 쌀쌀한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바람 좀 쐬려고. 위에 뭐라도 걸치고 나오시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러다가 감기 걸리세요. 오냐? 참, 집에 사돈 와 계셔. 시부모님이요? 그래, 같이 저녁 먹자고 오셨더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삼겹살을 먹어가며 화기애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애미, 이제 오냐? 네,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너희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지. 너도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라. 삼겹살이 아주 맛있구나. 연락이라도 하시고 오시죠. 애비한테 전화했더니 너 오늘 늦는다고 이야기하길래. 왜? 우리가 오면 안 됐던 거니? 아니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이것저것 좀 해드렸을 텐데요. 괜찮아. 고기가 있는데 뭘. 사돈도 어서 와서 앉으세요. 바람 쐬고 오신다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오시네. 시부모님은 어머니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어머니는 속이 좋질 않다며 맛있게 드시라고 말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신경이 쓰여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부모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을 되물어봐야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늦었는데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도 있는데 어떻게 같이 자냐며 그냥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고 남편은 저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먹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이미 깊이 잠이 드셨어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흔들었어요. 남편은 피곤한데 왜 그러냐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했고 저는 어머니 주무시는데 괜히 깨우지 말고 조심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왜 사람을 귀찮게 하냐며 투덜대며 옷을 껴입고는 일어났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갔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참고 있던 것을 남편에게 퍼부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우리 엄마한테 소홀히 대하고 있잖아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 게다가 몸 약한 사람 밖에다가 내몰아 놓고서는 엄한 사람 잡지 말라뇨?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랑 뜨뜻한 방 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히히덕거리는 동안 몸도 약한 우리 엄마는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고요. 그건 장모님이 바람 쐬러 나간다고 하시길래. 그게 진심이었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우리 엄마가 자리를 피해요. 내가 눈치를 줬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다 얘기해보자. 어디 한번 해봐요. 당신 장모님한테 하듯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적 있어?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같이 살고 있고 몸도 많이 약하시고. 봐,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장모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왜 부모님이 아들 집에 와서 눈치를 봐야 하냐고? 무슨 눈치를 받았다고 그래요? 부모님 오시자마자 장모님은 바람 쐬러 나간다고 나가서는 한참이나 지나도 들어오시지도 않아. 나중에 당신이랑 같이 들어오셔서는 또 속이 안 좋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지.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그냥 웃고 마신 거지. 그게 사돈한테 할 행동이니? 그리고 집에 사돈이 와 있는데 주무시다니. 정말 장모님 이해하기가 힘들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신다고. 아들 집에 와서 잠잘 방이 없어서 이 늦은 시간에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내 심정은 뭐 어디 좋은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평소에 당신한테 눈치를 얼마나 받았으면 일부러 마음 편안하게 자리 비켜줄 줄은 모르고. 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도 이제 지친다, 지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장모님 모셨으니 이제 그만 분가하자. 뭐라고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다가는 내가 숨 막힐 것 같아. 나랑 결혼할 때 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모셨잖아. 몇 년 이렇게 모시다가 말 거면 왜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장모님 몸이 저렇게 안 좋아지실 줄 내가 알았어? 우리 엄마가 이젠 아파서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당신. 엄마 없었으면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지금처럼 맞벌이 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는 못 사니까 이혼해서 혼자 살아요. 뭐야,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당장 이혼해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폭발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남편 역시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면 누가 겁낼 것 같냐며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발로 걷어차고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됐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며 그럴 것 없다며 이제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어제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다시 번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을 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집을 빼서 엄마와 살 작은 집을 다시 구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곳에서 지냈어요. 엄마는 딸은 어미 팔자를 닮는다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딸까지 이렇게 됐다며 펑펑 우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듣기가 싫었어요. 엄마와 다시 단 둘이 살게 된 저는 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떨 때는 엄마와 눈을 쳐다본 적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다가 가끔씩 엄마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깔끔하시던 엄마가 집안일에는 거의 손을 놓으셨고 외출도 잦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만 있을 때도 있었고 어느 날부터는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나이가 갱년기가 올 나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것이 더 심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엄마가 대뜸 저에게 달려오더니 저의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아야! 이 나쁜 년,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엄마? 내가 왜 네 애미냐? 저 순자예요, 순자. 어디 니까짓게 내 딸 이름을 입에다가 올려.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남편 뺏어간 이 나쁜 년, 죽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욕을 하며 제 머리통을 흔들어댔어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찌나 꽉 잡고 있던지 어머니의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너무 난 저는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왜 너를...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머리 아파. 내가 왜 그러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우선 방에 가서 좀 누우세요.
저는 정신이 돌아온 엄마에게 물을 한 잔 주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눕혔어요.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이 없었고 엄마 역시 멍하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엄마의 상태는 많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고생만 한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까지 걸리셨다니 저는 너무 엄마가 가여웠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저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되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연락처를 적은 목걸이를 엄마의 목에다가 걸어드렸어요. 제 예상대로 엄마는 수시로 집 밖으로 나가셨고 집을 찾지 못해 주위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고 엄마를 모시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엄마를 보살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달달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이 보였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전세인 집을 월세로 돌렸어요. 당장 목돈이 들어와서 숨통은 튀었지만 월세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돈이 바닥이 났고 저는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예물을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펄쩍 뛰며 절대로 이것만은 팔 수 없다며 꼭 움켜쥐고서는 내놓질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형편에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다며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사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어서 내놔요. 그거 갖고 있어봤자 하지도 않을 건데 지금 필요할 때 써요. 안 된다. 이건 네 아버지가 해주신 거야. 처자식 버린 남자가 준 걸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다 갖다 팔아도 이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어서 내놔요. 산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죠. 이 값 반지가 뭐라고? 이거라도 있어야지 네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거 아니냐. 엄마, 벌써 지난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는 딴 여자랑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이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이제 내 남편까지 모자라서 이것까지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엄마, 저리 꺼지지 못해? 천하의 몹쓸년. 갑자기 또 왜 이러세요? 엄마는 또다시 정신이 나가셨는지 저에게 온갖 욕을 하시며 도끼 눈을 하고는 으르렁거리셨어요. 엄마가 가끔씩 저에게 하는 욕은 젊은 시절 아빠의 아이를 안고 온 그 여자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엄마는 정신을 놓을 때마다 저를 그 여자로 착각을 하시고는 저를 아주 못살게 구셨어요. 그 시절 그때 그 여자한테나 그렇게 할 것이지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저 울고만 계시더니 정신을 잃고 나니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건지 뭔지 매번 당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이제는 정말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저녁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엄마가 깊은 잠에 드신 걸 확인한 저는 엄마가 꽁꽁 싸매고 있던 주머니를 빼서는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쌀쌀 돈조차 없으니 저도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는 누가 가져갈까 싶어 어찌나 꽁꽁 묶어놨는지 그걸 잡고 푸느라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물을 들고 전당포를 찾아갔어요. 전당포에 도착한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어머니의 예물을 꺼내어 전당포 사장님에게 건넸어요. 전당포 사장님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기분 나쁜 분위기에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전당포 사장님은 다시 한번 예물을 살펴보더니 손을 덜덜 떨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당신 이름이 뭐요? 왜요?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건 왜 궁금해하세요? 훔친 물건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얼마나 쳐줄 건지나 말해요. 아니, 당신 이름이 뭐냐니까. 다시 돌려줘요. 기분 나빠서 여기 안 맡길 테니까. 내가 값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쳐줄 테니까 이름이나 말해, 어서. 순자요. 최순자. 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당포 사장님은 갑자기 오열을 하며 주저앉다가 의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괜찮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시더니 저를 눈물을 흘리시며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입술로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어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마냥 정적이 흘렀고, 저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전당포 사장님이 아빠였다는 사실을요. 아빠는 다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는 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는 그곳을 뛰어나왔어요. 앞도 보지 않은 채 무작정 뛰어가던 저는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해 부딪힐 뻔했고, 저는 어어거리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의 팔을 끌어당겼고 무사히 자동차는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고개를 들어 뒤를 바라보니 저를 끌어당긴 건 아빠였어요. 저를 뒤따라 나오던 아빠가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저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아빠는 저에게 괜찮냐며 옷을 털어주었고, 저는 괜찮다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는 그러지 말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을 했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아빠의 가게로 갔어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바닥을 바라보며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제가 집을 나간 후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빠의 돈을 보고 온 그 여자는 몇 년 살지 못하고 재산을 빼돌린 채 아들과 함께 잠적을 했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병으로 누워만 지내시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와 저를 그렇게 대하더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역시 저의 생각대로 자기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하며 이제라도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지만 엄마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사죄하고 싶다는 아빠의 말에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없는 사이 잠에서 깬 엄마는 예물이 없어진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도끼 눈을 하고 달려오다가 제 뒤로 보이는 아빠를 보고는 순간 멈추셨어요. 아빠는 조심스레 엄마에게 다가갔고, 엄마는 다시 새색시로 돌아간 것 마냥 아빠 옆에 찰싹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마 모습에 아빠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아빠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고, 엄마는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당신 왜 울어요? 슬픈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천연이 또 당신 괴롭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야. 오려면 혼자 오시지. 천연은 왜 달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왜 당신이 자꾸 미안하대요?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천연 저거 당신이 준 내 예물도 몽땅 훔쳐갔다고요. 천연 저거 당신이 준 내 예물도 몽땅 훔쳐갔다고요. 예물? 네, 당신이 나랑 결혼할 때 준 거예요. 내가 그거 얼마나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전현이 몽땅 다 훔쳐갔어요. 혼내줘요, 당장. 알겠어, 진정해.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이 나한테 준 건데. 진정해.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요? 내가 찾아왔어. 아빠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예물을 꺼내서는 엄마에게 돌려주었어요.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끌어안고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동안 엄마와 저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아빠는 지금이라도 엄마를 보살피겠다고 나서셨어요. 저 역시 점점 상태가 심해져 저만 보면 예전에 그 여자로 착각하시는 엄마가 걱정이 됐고, 아빠와 같이 있으면 아기처럼 온순해지는 모습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짐을 챙기셔서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잠깐씩 들리면서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조차도 힘들어지는 날이 많아져 저는 무척 힘이 들었지만, 아빠와 함께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에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는 엄마와 몇십 년 그때로 돌아간 듯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 웃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뒤늦게나마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아빠는 저와 같이 살자고 말을 했지만, 아주 어릴 때 헤어진 후 쭉 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던 아빠라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섭섭해 하시던 아빠는 같이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가까이 살자고 부탁을 했고, 저는 그것마저 거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빠가 사시는 곳 근처로 이사를 했고 서로 왕래를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을 했어요. 아빠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많이 약해지신 탓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요양을 하며 보내시고 계세요. 아빠가 엄마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드린 것처럼 저도 아빠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